오늘은 오랜만에 보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퀀텀 코오몰로지로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퀀텀 코오몰로지. 근데 정의만 하면 되게 복잡하고 엄밀하게 하면 너무 엄밀하고 나이브하게 하면 너무 나이브하니까 당연한 말을 했죠. 구체적인 대상에서 구해보면 좀 더 납득이 될 것 같다 해서 CPN의 퀀텀 코오몰로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퀀텀 코오몰로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세팅은 이래요. X가 좋은 매니폴드예요. 근데 짝수 차원이에요. 어떻게 줬냐면 일단은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할 거고 컴팩트고 홀로몰픽 스트럭처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예 케일러까지 가정을 합니다. 더하기 뭘 가정을 할 거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x의 인티그럴 코오몰로지를 구하면 코오몰로지 뿐만 아니라 얘는 짝수 그레이드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토션이 없어요. 이걸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프랭클의 듀얼러티라는 게 있다. 심플리 커넥티드 걸어야 돼요? 코오몰로지에서 이거는 그냥 되게 쉬운 가정들을 하는 건데 이거예요. 일단 이게 돼서 좋고 이 상황 아래에서 심플리 커넥티드면 파이 2랑 같아지죠. 또 CPN도 심플리 커넥티드고 토릭도 짝수만 살아있죠. 모든 토릭이 그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할 때 그냥 편하려고 심플리 커넥티드를 걸어줍니다. 실질적으로 컴플릿 인터섹션을 생각하는구나. 심플리 커넥티드 아닌 거 대기가 아니죠. 토러스가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호몰로지가 이런 대응이 된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인터섹션 그 폼을 정의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내추럴한 페어링이 있어서 정수값을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A라는 스몰 A라는 코호몰로지 클래스랑 캐피탈 B라는 호몰로지 클래스를 주면 B 위에서 A를 적분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레이드까지 다른 그레이드끼리 만나면 0 되는 걸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걸 이용을 하면 프랭클의 듀얼러티를 이용을 하면 코호몰로지 혹은 호몰로지끼리의 곱도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걸 알죠? 예를 하면 이게 되는 거고 요약하면 이거예요. X 위에서 A 매치 B 적분해라.
프랭클 듀얼리티가 그냥 쓰면 좀 애매한데 A라는 걸 M 위에서 적분하고 나면 M에서 A만큼 적분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호몰로지 클래스를 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이 아니라 X죠. 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퀀텀 코호몰로지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디폼을 하는 거예요. 디폼을 해서 다른 곱을 약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꿀 거냐. A 곱하기 B 커프로덕트를 C에서 한 게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커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빈칸 넣어주고 이런 리니어 맵에 대응되도록 그걸 레프레젠트하는 어떤 C를 찾는 아니죠. 얘를 레프레젠트하는 얘가 되는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바꿔줘서 이 커프로덕트를 디폼하겠다. 그러면 퀀텀 코호몰로지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되게 쉬운 거 물어볼게요. 각각의 네. 적분들이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잠깐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EM 디멘전을 위해서 I 폼을 적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HI라는 게 싱귤러 코호몰로지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싱귤러 코호몰로지는 정의하기를 싱귤러 체인의 코호몰로지로 정의를 했어요. 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싱귤러 체인의 듀얼 체인이거든요. 그 정의상 이 녀석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디그리가 맞으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원이 다른 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면 그냥 이 싱귤러 체인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알파를 곱한다 라는 건 알파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나머지를 해서 이만큼이 숫자 이만큼이 남은 찌꺼기 해서 n 빼기 i 호몰로지 클래스를 준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설명이 조금의 부연 괜찮을까요? 설명을 조금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테그랄 코호몰로지를 드람 코호몰로지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컴팩트 컨디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코호몰로지 클래스에서 뽑아도 되는 이유가 그 실제로 그 이그젝트에 해당하는 거는 그 스톡스 정리에서 그 바운더리 인테그랄이라서 사실 다 죽어서 그 클로즈드 이제 폼만 이제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K 웨치드되어 있는 거를 그 K 디멘저널 그 어떤 서브 에어리어에서 적분하는 걸로 그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컴팩트 때문에 없으니까 다 그냥 코호몰로지 처리했다고 보시고 그걸로 이제 페어링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경문이 설명하실 때 알파는 어디서 네. 나온 거예요? 이 알파요? 이 알파가 여기 코호몰로지 클래스고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는데 거꾸로 쓴 거 아닌가? 네, 그냥 코호몰로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토러스에서 이쪽 방향 적분을 해준다고 하면 펀더멘탈 클래스를 줬을 때 이쪽은 숫자로 적분을 해서 남은 것만 뽑아주는 것이 이
프랭카의 아, 듀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쓰신 거 보고서 그러면 E1부터 E2, E의 EN까지 쓰시려고 했던 거 같고 원래 EN 디멘전이니까 그래서 EN 계획 네. 그거는 아, 뭔가 네. 오소노멀 프레임이고 알파를 넣어서 네.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을 인테그랄 A over X라고 할 때 네.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다. 네네.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오소노멀 프레임 뭘 고르든지 상관없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더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음, 되게 대충 정의한 거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페어링은 어, 위아래 스타가 있는 거는 지금 더해서 EN이 나오도록 맞춘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건 뭐냐면 더해서 2n이 안 되는 애들끼리 만나서 적분을 하면 0을 주겠다. 그 더해서 그런 거예요. EN이 되는 애들만 적분을 네. 하겠다. 그러면은 역시 디멘전의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인테그럴 A over B를 어떻게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레이드가 딱 맞으면 더해서 2n이 아니고 이게 아, 더해서 2n이고요. 여기가 예. 아, 얘는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 같으면 정의상 그냥 대입을 하는 걸로 돼요. 아, 예. 그리고 밑에는 듀얼을 취해가지고 네. 음, 아, 그래서 이땐 어, 더해서 딱 예. 2n이 되도록 하는 것만 골라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진짜 되게 아직 본론 들어갈 만큼 남았는데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테그랄은 그냥 기존의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인테그랄 같은 거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인테그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다. 대수 이상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음,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인테그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얘 빼고 얘는 지우고. 예, 지금 노테이션 밑에 계산식을 보면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네. 디그리와 디멘전이 동일한 경우에 인테그랄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솔루션 프리라고 했으니까 프리 마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걸 스몰로 쓰고 그러면 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듀얼 베이시스가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적고 프랭카레 듀얼 때문에 생기는 베이시스가 있어요. 이거를 캐피탈로 적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I 곱하기 A, J의 그 값이에요. 이거를 어떤 컨스턴트에다가 이제 K 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얘를 듀얼 베이시스로 적어보자. 왜 이렇게 적냐면 이러면 람다 ij k의 를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해지거든요. 듀얼 베이시스니까 곱한 거, 컴마 a k를 해주면 이 스트럭처럴 컨스턴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고 하니 ai, aj, ak의 웨지를 x위에서 적분해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주고 적분을 해보면 람다 ij k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프랭카리 듀얼로 넘어가면 뭐랑 같아지냐면
얘랑 이 포엔카레 듀얼에 해당하는 호몰로지 클래스들의 인터섹션의 교점의 개수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적어보기로 합니다. A, I, A, J, A, K의 0번째 컨스턴트다. CPN에서 이걸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알아요. 내가 0번째 좀 그렇네요.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코호몰로지 인테그랄 코호몰로지 자체를 그 지모듈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AI랑 AJ를 저 곱하는 구조를 지금 부고하고 있는 거예요. 알제브라 스트럭처를. 네. 저렇게 정의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이거는 그 코호몰로지 클래스라서 진짜로 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냥 그 스트럭처는 가지고 오고 그 지마줄로 네, 보고 네,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그리고 그 곱을 디폼을 할 겁니다. CPN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제너레이터 A라고 적을게요. 포엔카레 듀얼로 하면 이게 하이퍼서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A를 곱하면 뭐가 나올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호몰로지로 넘어가서. 호몰로지로 넘어가면 포인트, 라인, 뭐 플레인, 그래서 전체 클래스까지 또 해당게 되게 되는데 이제 AI라는 걸 리니어 서브스페이스 이 위에 디그리랑 맞추려면 코디멘전 I라고 할 거예요. 이때 AI, AJ, AK의 0번째가 뭐가 나오냐라는 질문은 이 제네릭하게 리니어 서브스페이스 코드 다이멘전 IJK를 골랐을 때 그것의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될 것이냐와 같아요. 이게 1 혹은 0인데 I 더하기 J 더하기 K가 N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교점이 너무 많이 겹치거나 안 겹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I랑 AJ의 곱은 정확히 I 더하기 J에 해당하게 된다. 너무 많이 겹치면은 왜 0인가요? 지금 이걸 점의 개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적분 값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겹친다라는 게 그 뭐라 하죠? 디그리 합이 안 맞는다인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쳤을 때 정확하게 x의 디그리가 나와야 되죠. 디멘전이 나와야 되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괜찮나요? 이게 코다이멘전 아니지 디멘전 0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만 개수를 세겠다. 나머지는 0으로 주겠다. 이게 위에서 얘기한
여기 컨벤션에서 이 디그리가 같지 않으면 0을 주겠다라고 한 것과 일치합니다. 괜찮나요? 사실은 이건 거예요. 얘네 디그리의 합이 x의 디그리랑 같으면 점의 개수를 세고 아니면 0을 주자. 경모님, 저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던 건데 너무 기초적인 건데 포항카리 듀얼로 나온 대상이 왜 네. 스페이스가 돼요? 다 그렇게 얘기들 하던데. 포엔카레 듀얼이라는 것 자체가 코호몰로지랑 호몰로지 둘의 페어링이거든요. 예. 아, 제가 그러면은 이해하고 네. 호몰로지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나 본데요. 호몰로지는 뭐 그냥 폼들로 만들어진 뭐 이그젝트 폼, 클로즈 폼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대충 이해하고 있고 왜 G 모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R 모듈로 네. 생각합니다. 그럼 그 호몰로지는 여기 예. 썸 매니폴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하신 걸 보면은 지금 그 인테그랄한 적분에 의해서 나온 퀀티티가 호몰로지의 원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펑카리 듀얼 처음 정의하실 때 이 부분이요. 예, 그 대상이 지금 호몰로지의 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이거는 오독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 아, 대수 이상을 안다고 가정하고 적었던 표현이고요. 포엔카레 듀얼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래요. 네, 토라스에서 얘기하면 딱 좋은데 클래스가 이쪽으로 적분해라 이쪽으로 적분해라 코호몰로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적분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공간이고 공간은 호몰로지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듀얼이라는 거를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폼 알파가 있고 얘 듀얼이 뭐 A라는 게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랑 A를 페어링하면 1이고 다른 베이시스에서 페어링하면 0이다 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클래스의 프랭카렐 듀얼이 뭐냐라고 물으면 말이 또 이것도 이상해지네요. 그럼 그게 왜 이거임 하면 제가 저 그림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할게요. 그 어떤 거냐면 n 매니폴드, 그냥 20든 n 매니폴드가 있고 그 실제로 저희가 적분한다는 센스는 다 이제 컴팩트 매니폴드 걸고는 이제 m 그 디퍼런셜 폼에다가 스칼라 펑션 따가지고 적분 정리하는 거가 실체이기 때문에 일단 코호몰로지에 대한 고려는 이제 그냥 이그젝트 그냥 버리겠다. 약간 이제 그걸로 생각해서 사실 코호몰로지는 그냥 대놓고 이제 디퍼런셜 폼을 사실 이제 주는 컨셉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매니폴드 디멘전을 맞춰야 비로소 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n개의 웨지 중에서 그 k개만 그냥 따가지고 그 k개를 그냥 이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그 n-k개의 n-k 폼을 받아다가 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호몰로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적분 리즌 자체를 매니폴드 전체로 줄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클로즈드 सब스페이스만 취해주면 그래서 거기 및 이제 그 녀석에 대응된 그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K폼을 따놓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 녀석이랑 대응되는 게 이렇게 된다. 요 얘기를 사실 하는 거랑 대응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전달이 좀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보통 이런 적분을 미분기하에서는 당연히 항상 디멘전과 디그리를 맞춰서 적분하는데 심플레틱 다이나믹스 그쪽에서 보면은 이런 적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튼 제가 물어보는 게 되게 너무너무 기초적인 걸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저도 좀 제가 질문이 지금 네. 네.
네, 듣고 얘기할게요. 질문 있어요, 저 따로. 그냥 미분기와 적분이 더 익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당연하죠. 대학원 때 배우는 게 그건데. 그 뭐가 더 먼저냐라는 건 이제 그 수학하는 분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저는 딴 질문인데 CPN에서 저 지금 계산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나요? 저 계산을, 그러니까 그 CPN에다가 지금 인테그랄 코어몰로지 클래스를 뽑으면 사실 이제 그 세컨드 코어몰로지에서 제너레이터 A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게 그 그냥 X라고 쓰면 그 RX를 XN 플러스 1로 쿼션트아웃 시키는 거가 나오잖아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랬을 때 그 지금 저 계산한 거, 그 캐피털 AI 가지고 계산한 거가 그 의미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저 지금 그래서 각각이 지금 X의 어떤 M승 꼴인데, 그러니까 X는 지금 그 M 플러스 1승 하면 이제 죽는 녀석인데 지금 그 생김새상, 그래서 그것들의 곱이 N이 될 때는 그 M 플러스 1이 될 때는 죽이고, 그 아닐 때는 그냥 그러니까 1이 되고 아닐 때는 죽였다, 약간 그런 거여야 될 것 같은데 딱 매치가 안 돼요, 마음속에서. 질문이 좀 그거를 있어요.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거라는 걸 I번째, 알겠는데. J번째에서 얘가 된 거니까.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구조를 알아냈다. 그 스토리였어요. 의미에서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I번째 디그리에 해당하는 게 얘를 I승한 거다. 그래서 CPN의 코어몰로지는 링은 이렇게 구해질 것이다. 를 계산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네네. 네, 알아들었어요.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걸 디폼을 하고 싶어서인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D라는 세컨드 호몰로지 클래스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A, B, C의 D번째 숫자를 알아낼 겁니다. 얘도 일종의 근데 이 인터섹션의 개수를 셀 건데 약간 변형된 인터섹션의 개수를 셀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지금 테일러잖아요. 그래서 CP1이 있어요. 스피어죠. 혹은 라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라인 위에 점 3개를 찍어요. PQR 고정을 합니다. 여기서 X로 들어가는 F라는 맵이 있는데 홀 A, P 라고 적으면 기호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D 클래스까지 적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속하던 그 제일 홀로그래픽 스피어가 됩니다. 계속했나요? 홀로그래픽하게 X로 넣을 건데 1번 P가 A 위에 있어야 돼요. 2번 F가 스피어에서 가는 거니까 화이트 X에 들어가는데 H2X 인티저 클래스예요. 여기에서의 원소로서 D랑 같아야 된다. D라는 호몰로지 클래스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게 스피어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호몰로지 클래스가 있고 얘랑 만나도록 스피어를 집어넣는 거를 이런 맵들을 홀 APD라고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번째 컨스턴트는 뭐가 되냐면 이 세 집합의 인터섹션입니다. 그러니까 뭘 셀 거냐면
그림을 두 개를 그립시다. 원래 A 곱하기 B에서 C가 컨트리뷰트 하려면 이 A, B 교점을 C가 지나야 됐어요. 그렇죠? 아까 구한 거는 어떤 리니어 सब스페이스들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런 그림이죠. 이거를 약간 퀀타이즈 한다는 건 A, B, C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절한 점 3개를 지나는 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퀀텀 곱, 그냥 곱. 이런 녀석들의 개수를 세겠다가 되는 거죠. 이 정의가 괜찮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곱이라고 하는 거를 소위 이제 인터섹션 넘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가 만나는 이제 저런 S2가 이제 스피어의 있으면 개수를 세겠다. 약간 이걸 물리학자들도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떤 그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뭔가 진짜 퀀텀 썸띵하고 관련이 있긴 한가 봐요. 아까처럼 이 점의 개수가 뭐냐를 엄밀하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프레드 홀르민이 이상한 건 아니죠. 어려운 해석학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일단은 M, C, T 뭐 이런 거 0. 이게 지금 이 조건을 제외한 거. CP1에서 X로 가는데 F의 클래스가 D가 되는 거를 모은 마줄라이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컴팩티피케이션을 해요. 컴팩티피케이션을 해서 이 녀석의 펀더멘탈 클래스 같은 녀석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냥 펀더멘탈 클래스랑은 달라서 버추얼 어쩌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PQR 세 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X로 가는 이밸류에이션 맵이 총 3개가 있어요. P를 대입하는 거, Q를 대입하는 거, R을 대입하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A에 해당하는 클래스, B에 해당하는 클래스, C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키울게요. 이 클래스 위에서 적분을 할 건데 A라는 클래스를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으로 끌어오고 두 번째를 끌어오고 세 번째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걸 A, B, C의 D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거를 세 점에 대한 그로모프 리튼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감 잡으려고 근데 하는 질문 두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네. 오브젝트를 3개를 반드시 줘야 되느냐 요 고려 사항에서 그게 1번 그리고 스몰 ABC가 정확하게 뭐예요? 스몰 ABC가 프랭카레 듀얼 클래스고요. 코호몰로지. 그래서 그 코호몰로지는 맵에 대해서 풀백을 할 수가 있죠. 이 컴팩티피케이션 한 곳의 폼으로 풀백을 한 다음에 웨지를 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필 3개냐? 일단 3개일 필요는 없고요. 똑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점 n개를 받으면 이밸류에이션이 1부터 n까지 생기고 그걸 전부 적분해서 a1부터 n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3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곱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죠. 이걸 계산해서 얻은 컨스턴트를 앞에다 적는 걸로. 이 관점을 가지고 퀀텀 프로덕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3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3포인트 그라머 포인트 인베리언트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괜찮나요? 저 이게 티타임인 걸 감안해서 저도 지금 피상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그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의 개수를 그게 적분으로 이게 테오렘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리터럴리 정말 개수예요? 앞에 이제 어, 정의하신 걸 네, 보면 리터럴리 진짜 개수가 개수네요.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거를 티어럼인 거겠죠. 그거부터 저는 사기가 힘든데 그거를 저에게 좀 팔아보세요. 음, 대충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좀 그런 느낌. 예,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 질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터섹션 넘버는 넘버인데,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인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터섹션 넘버가 말이 되는지 슬쩍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걸 텐데. 애초에 그 양과 인터섹션의 개수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불, 예, 질문이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안 믿기에는 그로모프와 미튼이라는 저 두 거대한 이름 때문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우스 분해시거든요. 인터섹션 넘버 그 자체는. 그러니까 플레인이랑 쿼드릭이 만날 때 그 인터섹션을 그 하나를 폼으로 보고 하나를 폼의 듀얼인 호몰로지 클래스로 볼 때 그 적분해주면 인티저가 딱 나오는 거가 정확하게 인터섹션 넘버가 되는 거기는 한데 저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우스 커베이처 이제 2파이 나눠서 적분하면 인티저가 되는 그거 자체를 그죠. 네, 그거 자체를 이제 어떤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가 만나서 만드는 페어링이 만드는 거를 인터섹션 넘버로 재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가 그 대수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폴리노미얼 링에다가 제너레이터 이제 주고 그거에 그 디멘전 세는 거랑 같아지거든요. 정확하게 그 이퀘이션 그걸 이제 표현해내는 것들을 폴리노미얼 링을 C 벡터 스페이스로 보고 그래서 디멘전 세는 거랑 같은 퀀터티에 뭐 점수값 나오고 그걸 뭐 페어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인터섹션은 이제 뭐랑 뭐가 인터섹트 하는 거냐 그런 피상적인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가우스본의 정리가 사실 되게 그 토폴로지카라는 거라고 하니 그런 인베리언트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인터섹션을 정말로 리터럴리 정말로 스페이스들이 만나는 그 점의 개수 정말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 가우스본에 증명할 때도 결국에는 트라이앵귤레이션 잡아가지고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 세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따져서 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터섹션 넘버도 여기 그래프 스타일리스 보니까 뭘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잠시만요. 가까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음. 트라이앵귤레이션 잡아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려워가지고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쵸. 그 트라이앵귤레이션 할 때 그 삼각형들이 그 뭐죠? 그 심플렉스로에서 나오는 싱귤러 코호몰로지인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막 던지고 있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떤 그 이미 공간은 컴팩트로 바꿔야 돼서 이제 어떤 P3가 있고 다 오버시입니다. P3가 있고 P3에서 이제 P2를 잡아놓고 P2를 통과하는 어떤 커브가 있으면 그 커브가 한 점에서 만나면 실제로 그 P2를 푸앙카레 듀얼의 관점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페어링을 해가지고 P2 자체랑
저 지금 원디멘절 대상을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바꿔서 P3에서 적분해주면 그게 정확하게 1이 나온다. 사실 그 뜻인 그럼 거거든요. 한 번밖에 안 만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요. 만약에 이제 P2를 이제 뭔가 커브가 하나를 딱 통과하는 걸로 해서 각각을 호몰로지랑 코몰로지를 해서 이거를 디퍼런셜 3폼으로 놓고 P3에서 적분을 실제로 하면 그 만나는 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CODM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피스 보다가 예전에 봤었을 텐데 어. 어딘가 있어요. 나중에 찾으면 레퍼런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거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는 건 아니죠. 실제 인터섹션이라고 할 적에 네, 다시 실제로 그 만나. 인터섹션 넘버가 나올 겁니다. 네. 멀티플리시티 포함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증명했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들고 있는 거는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적분이 전부인데 그 인티저가 되는 거를 어떻게든 해석하면서 나오는 그런.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이게 되게 스무스한 상황에서 하잖아요. 항상. 그거가 이런 티오리가 성립하는 스무스니스가 어디까지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를 K-티어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오일러즈표라고 하는 걸 이제 그 학부에서는 이제 그 이제 서피스 위에서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적분이 그 1000 캐릭터랑 토드 클래스의 그 사실 곱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그 대수기하에서 강조하는 거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사실은 힐베르트 펑션으로서 알고 보면 폴리노미알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그 관찰이고, 그리고 이거가 뉴메리컬한 폴리노미알로서 사실은 1000 캐릭터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여기서 나올지 얘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 이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들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벡터 번들을 라인 번들로 쪼개서 각각의 가우시안 커베이처 1000 루트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다 1000 캐릭터랑 토드 클래스로 다 이제 알제브릭하게 다 표현이 되는 퀀터티들이고, 그래서 그것만 킵하고 있으면 그 대수적으로는 다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무스 스트럭처는 오히려 상관이 없어지고. 폴리노미알은 사실은 어널리틱이잖아요. 그냥 대충 해석학적으로 얘기하면 폴리노미알들은 뭐 스무스보다 더 좋은 건데 이게 적분으로 표현되는 어떤 인베리언트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스무스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그 리밋이 성립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양보할 수 있는 미니멈 레귤러리티가 될 텐데 보통 그냥 생각하면은 뭐 가우스 커버처 존재하려면은 뭐 최소한 2번 미분해야 되니 W2P가 되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적분으로 귀결되는 거라면.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전체 공간에서 풀 디그리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브 매니폴드에서 더 낮은 디그리들을 마구 적분하니까 아니 아무튼 이거는 그냥 해석학적인 질문. 두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일러즈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는 적분이 정리가 되는 그러한 레귤러리티를 해석학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적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 네. 보니까. 그리고 그 대수 사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결국에는 그 서브 매니폴드라는 대상을 대수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이디얼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제 대놓고 맥스 아이디얼 및 프라임 아이디얼로 간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디얼의 모임을 다루는 게 대수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멋지게 말하면 피칼드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대수기하에서 이제 중요한 관찰이 그 아이디얼 그 이제 피칼드 그룹이라는 라인 번들의 모임 자체가 다시 버라이어티 및 어떤 스킨 및 스택이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앱스트랙트 알제브릭 지오메트리가 시작이 되고요. 어떤 그 모듈라 자연스러운 이제 모듈라 스페이스가 갖는 대수기화적인 스트럭처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가 된 제 생각에는 차우링이라는 대상만 잘 정리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디바이저들의 모임을 이제 모아주면 이제 그 피칼드 그룹이라는 대상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일반화했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걸 조금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차우링이라는 대상이 되는 거고, 사실은 차우링이 주어져 있으면
K-티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세계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정수론 쪽이나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게 있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디바이저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얼들의 모임을 잘 다룰 수 있는 뭔가가 있던가 그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제 나이브한 직관이죠. 아, 이 저의 나이브한 질문은 왜 나온 거냐면 보통 토폴로지컬한 퀀티티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오픈셋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컨티뉴이티 정도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부 이상 정도만 배우면 근데 이제 그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한쪽에 그 이퀴벌런트한 퀀티티가 그 어떤 적분이니까 커버처 같은 것들이 적분이니까 그러면은 아, 이게 겉으로는 세컨 데리버티브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컨티뉴이티만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글로벌 커베이저 투폼이잖아요. 커베이저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 있어가지고 예, 투폼이죠. 그렇죠, 그렇죠. 투폼인데 그죠, 투폼이죠. 아 그러네? 폼 정의할 때는 사실 스무스니스가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 정의만 되면 다 버려도 그러네. 되죠. 음, 제가 이해한 질문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왜 인터섹션이라는 기하학적인 그 점의 개수를 어떻게 폼 적분으로 구할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느낌을. 포엔카레 듀얼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마치 플레인을 만든다 하면 이런 플레인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방향이 생기죠. 음, 어, 어떤 폼이 있을 때 이 폼을 이 폼의 적분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 플레인 위에서 적분을 한다. dx dy다라고 하면 xy 플레인은 영향을 주고 z 플레인은 영향을 안 주죠. z 라인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녀석의 포엔카레 듀얼은 그 영향을 안 주는 방향을 골라내는 노멀한 방향을 골라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클래스에서 알파에서 적분이 되는 것만 골라서 숫자를 내뱉고 남은 클래스를 고르자라서 여기까지를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dx 웨지 dy의 듀얼이 g라는 네, g 방향의 라인이 되는 거죠. 선이에요. g 네, 방향의 서브 스페이스예요. 네. 그 듀얼이 g 방향의 그러면 서브 스페이스. 이 플레인하고 z 곡선이 뭐 있다고 해봐요. 가식도 올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플레인의 그 듀얼을 구해요. 지금 얘랑 거꾸로 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음, z 방향으로 적분하는 녀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xy는 영향을 주지 음, 않고. 음.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잘 돌아서 z 방향으로 두 바퀴 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적분값이 2가 아, 나오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뭐 약간 이제 믿음이 좀 생기려고 하는데 아, 근데 이제 이런 디렉션 같은 거는 되게 로컬한 거네요. 그 점에서 그죠? 폼 자체가 로컬한 거니까. 아, 그 그, 말 그, 되나? 텐서니까? 네, 로컬하게 구했지만 사실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 되겠죠. 음, 직관적인 이해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음. 좀 더 좋은 설명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예. 약간 그 진짜 그 뭔가 불신자의 마음에 약간 믿음이 있지. 아, 그래요. 와인딩 다행이군요. 넘버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아, 느낌이면 네. 어떨까 싶은데 이게 만나는 딱 그 지점에서 지금 지축을 음, 통과를 해가야 되니까 그때 음, 이제 풀스팬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가우스 보넷 센스에서 인티저를 하나 카운트하고 그렇게 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곳에서는 이제 이그풀 디퍼런셜 폼을 못 만들어내니까 적분하면 다 죽는데 그 딱 만나는 점에서는 이걸 딱 만들어내면서 딱 그 부분에서 이제 인티저 밸류를 이제 적분해서 뱉어 주는 거를 다 카운트하는 걸로서 적분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그 센스에서 인터섹션 넘버라고 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커브랑 그러니까 이제 그 1D랑 이제 2D 오브젝트의 인터섹션뿐만 아니라 K랑 L 상에서도 다 n 플러스 그러니까 총합이 n만 되는 컨셉이라. 그래서 아예 이제 합해가지고 디멘전이 나오는 거죠. 한쪽은 풀 디멘전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적분하면 이제 인티저가 나오게끔 맞춰놓고 컴팩트니스 컨디셔널 스페이스에. 음, 네, 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예. 하시지요. 이어서. 네. 어, 네, 그래서 세 개를 했던 이유는 지금 퀀텀 곱을 정의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이때도 그 아까처럼 디멘전 컨디션이 있어서 언제 얘가 0이고 0이 아니고 알 수가 있는데 또 팩트로만 좋은 경우에 이게 0이 아니려면 적어도 이 정도 조건은 만족을 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냐면 A랑 B랑 C의 디그리가 아까는 뭐였냐면 전체 디멘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가 더 붙는데 D에 대한 항이 들어가겠죠. 그게 1000클래스 적분하는 것만큼 들어간다. 가우스 보내시네요. 그냥 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냥 이 버추얼 펀더멘탈 클래스의 디멘전, 마듈라이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구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의 항이 더 생겨서. 그래서 다음 여기서 다시 CPN 찾아왔어요. CPN에서 세컨드 호몰로지 클래스가 딱 하나 있죠. 그 A 라인이라고 적을 건데, 그리고 얘 1000 클래스는 n 플러스 1을 주겠죠. C1 CPN에 라인을 넣으면 n 플러스 1을 줍니다. 그쵸. 그래서 컴플렉스 디멘전으로 A랑 B랑 C가 C 디멘전으로 2n 플러스 1이 나오면 이 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L 클래스에서의 곱. 근데 이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 사기를 치고 넘어가는 건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걸로 퀀텀 프로덕트를 정의할 건데 그게 어소시어티브하다. 그래서 A 이렇게 코디멘전 n짜리, 코디멘전 n짜리, 코디멘전 1짜리에 대해서만 구하면 돼요. 코디멘전 n에 해당하는 게 A죠. 포인트 클래스죠. 포인트, 그리고 이게 하이퍼 서피스에 대해서 퀀텀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나머지 계산이 자동으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아까 그 적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림으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거든요. 포인트 두 개를 제네릭하게 고정을 하고 하이퍼 서피스를 하나 그립니다. 이때 이 세 개를 지나는 스피어가 몇 개가 있겠냐 하면 그게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두 포인트가 주어지면 이 두 포인트를 지나는 녀석이 CP1이 정확히 하나 결정이 될 거고 그 하나가 제네릭한 하이퍼 서피스랑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딱 한 점에서
그래서 이게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 AI랑 AJ를 곱했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좋지? 보통은 I 플러스 J가 나와요. I 플러스 J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런데 이 1이 컨트리뷰트 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게 A J 빼기 N 플러스 1만큼 깎이고 이 1이 컨트리뷰트를 하는데 그 컨트리뷰트를 하는 만큼을 Q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네, N보다 클 때. 설명이 너무 주소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원래 곱은 이랬는데 지금 이 퀀텀 이펙트를 생각을 하니까 다른 항이 더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퀀텀 프로덕트는 A 퀀텀 B는 모든 D에 대해서 에다가 Q에 D에 대충 넓이 같은 항을 붙여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D가 0일 때는 Q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곱이 나오고요. C 이게 원래 곱이었죠. 그거 말고 다른 D가 컨트리뷰트 하는 항이 Q something으로 생긴다. 그래서 퀀텀 코호몰로지는 에다가 Q라는 베어리어블을 하나 추가한 녀석이 돼요. 여기서 Q에 0을 대입하는 작용을 하면 원래 오디너리한 코호몰로지 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위에서 구한 게 무슨 뜻이냐면 CPN의 퀀텀 코호몰로지를 구하면 Z에 A랑 Q에다가 A N 플러스 1이 원래 있었죠. 여기서 보면 그게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A를 N 더하기 한 번 곱하면 0이 아니라 Q가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디포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이 몇 정리해보고 가지 있는데 네. 일단은 왜 그 n 플러스 1로 쪼개지는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곱이 그 뭐죠? 어소시어티브 할 거라서 그냥 이거를 A로 다 쪼갤 수가 있잖아요. 지금 CPN의 제너레이터가 얘의 원소가 AI승들이니까 이걸 구한다는 건 그냥 A를 이만큼 곱한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재배열하면 AA 나머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A가 지금 코디멘전 1짜리인가요? H 어퍼 2에 들어가는 원소였는지. 네, 맞아요. 코디멘전 2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 곱하기 AJ가 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네. 그게 그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뭐야 AI 메모친 이퀘이션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에 거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AI 곱하기 AJ가 왜 AI 플러스 J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Q가 나오는지. 음, 이게 여기서 보면 어, 그 위에 얘가 세팅이랑 좀 A고 비교 좀 얘가 해주시겠어요? 얘가 A N승이고 얘가 A죠. 네. 맨 앞에 것도 A 연생. 네. 잘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그럼 A N승 A N승이 1만큼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 서피스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2n n 빼기 1. 왜 안 맞지? 자, 이게 뭐냐면 AN승 AN승 있고 그래서 D만큼 했으니까 설명을 차근차근 하지 않은 업보를 받고 있습니다. AN승 AN승 했을 때 이게 A랑 내적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N승 곱하기 AN승의 D번째 항은 어떤 얘도 코오몰로지 클래스가 될 텐데 그거를 다른 녀석하고 이 일반적인 내적을 했을 때 세 개를 내적한 거에 D번째 항이 나오길 원해요. AN승이고 AN승이고 A일 때 1이니까 이게 A랑 내적했을 때 1인 녀석이 나오길 원해요. A랑 내적했을 때 1인 녀석이 AN 빼기 1승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 이널 프로덕트에서의 듀얼을 구하는 거라서 AN 빼기 1입니다.
이걸 제가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얘 둘을 곱했을 때 이 개수가 이 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듀얼 베이시스를 적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구한 녀석이 이 녀석의 듀얼 베이시스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ij가 이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듀얼이라서. 괜찮나요? 일반적인 IJ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I랑 J가 둘 다 N인 경우만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합이 2n 플러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위에 10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걸 특별한 경우가 포인트 하이퍼 서피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i랑 일반적으로 j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면 1이 나온다는 걸 구하는 거고. 그래서 얘 듀얼인 a, i 플러스 j 마이너스 y 잘 쓰고 있나요? 얘가 2i죠. 얘가 2j. 4n 플러스 2. 홈을 클래스로 적으면 너무 헷갈리네요. 아까 쓴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 AJ, AK가 있을 때 I 플러스 J 플러스 K가 EM 플러스 1일 때만 그룹-피트 인베리언트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듀얼 베이시스 관점에서 그 개수를 찾으면 그 윗줄에 있는 식에 의해서 저 네모 안에 있는 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곱했을 때 n이 돼야 되죠. 이거죠. 둘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q를 붙여줍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associativity 때문에 얘만 구하면 된다 라고 우길 수가 있었어요. 이 퀀텀 프로덕트의 associativity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면 그게 어려워지지만 그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쉬운 척하고 구할 수 있었어요. 어소시에이티비티 증명하는 거는 또 뭔가 새로운 모듈러 스페이스를 컨스트럭트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뭐 4개가 등장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네. 포인트 2개를 지나는 CP1이 네.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건데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죠? 상상이 안 가서.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네. 아니고 저 조금 불만 사항인데 저 그림이 조금 웃기는 게 네. 네. 사실 레셔널 커브로 P1을 보고 2점 지나면 당연히 레셔널 커브 결정되고 그리고 이 관점은 P1 관점이고 이걸 S2 관점으로 바꿔서 그림을 다시 저렇게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그치 그러면 제너럴 플레인이랑 하나 만나지. 2개의 관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 그림 자체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런가요?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한 스페이스에서 2점 지나는 라인은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충. 네, CP1이 CPN이
CN 컴팩티피케이션이잖아요. CN에서 점 두 개 중에 라인이 있는 거라고 설명해도 괜찮고, 아니면 CPN은 CN 플러스 1을 쿼션트한 거잖아요. 거기서의 포인트라는 건 CN 플러스 1에서의 두 라인이 돼요. CPN에서의 라인이라는 건 CN 플러스 1에서의 플레인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이 만나는 플레인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이퍼 서피스라는 건 CN 플러스 1에서의 하이퍼 서피스니까 코디멘전 1짜리 주고 제네릭하게 2차원으로 플레인을 그리면 한 라인에서 만난다. 그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고요. 불만 해결됐나요? 맞습니다. 저는 건희님 제안에 찬성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 문제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습할 겸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녀석의 퀀텀 코오몰로지를 구해볼까 해요. CPN은 지금 그림만 그려서 되게 쉬웠는데 모든 게 그림으로 해결되진 않을 거잖아요. 토릭일 때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고. 토릭을 소개를 해야겠네요. 토릭은 그 코호몰로지 시리즈에서 유재원님 강의를 보는 걸로. 네, 수질에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안 봤어요. 잘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모르고 이런 보시면 돼요. 툴을 생각하는 게 네. 기하학적인 문제들의 대수적인 어떤 강력한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음. 심플렉틱한 매니폴드는 로컬한 인베리언트가 없다. 그래서 글로벌한 인베리언트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 퀀텀 코호몰로지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퀀텀 코호몰로지 같은 메소드가 그러니까 네. 뭔가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런 메소드여야 될 것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퀀텀 코호몰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맞나요?라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계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인베리언트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계산을 잘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 유명하게 미러 만드는 시메트리 거는 다음 세대 복시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미러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서 퀀텀 코호몰로지랑 대응이 되는 녀석이 어떤 자코비안 윙이라는 계산이 아주 쉬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심플렉틱 매니폴드에 미러를 한다면 얘 자코비안 윙을 계산한다면 퀀텀 코호몰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라서 두 개를 비교하고 싶다면 두 개의 미러를 알아내서 윙을 비교하면 된다 라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쉬운 건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 미러를 찾는다는 게. 근데 일단은 그런 인베리언트로 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퀀텀 코호몰로지가 심플렉틱 매니폴드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대수기하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CP1이라는 거는 프로젝티브 라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인들의 마듈라이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안에서 인터섹션 티어리를 해가지고 버라이어티 위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컨체비치가 뭔 문제였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인터섹션 문제 하나를 풀었거든요.
네. 항상 example로 CPN을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일단 제일 쉽고요.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유일해서. 음, 아니길 바라야 할 텐데. CPN이 제일 쉬운 거라니. 제일 쉬운 이유가 일단 윙 스트럭처부터가 되게 쉽잖아요. 아마 쿼션트 나오면서부터 나는 저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하, 쿼션트가 싫구나. 이런 문제였습니다. CP 아,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지금 그만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죠. 문제만 얘기할 거라서 네. 이 위에서 3D 빼기 1개의 점을 줬을 때 이 점을 지나는 디그리 D짜리 커브의 개수를 세라 라는 문제를 퀀텀 프로덕트로 해결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퀀텀을 도입한 걸로. 그럼 오브 위튼 인베리언트 어떤 사람들 톡하면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 저는 옛날에 그 수학의 즐거움 여름 침묵도모 세미나에서 이재황 님이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지력도 있습니다. 네, 수질에 있을 겁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수질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도구들을 마련해서 막 엄청